자, 들어갈게요. 넘기시면 공급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넘기십시오. 공급 97페이지입니다. 공급 찾으셨죠, 그죠? 공급 들어갑니다. 공급은 사는 쪽이에요, 파는 쪽이에요. 파는 쪽이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공급은 파는 쪽이다. 서플라이 공급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산자라는 말을 쓰겠죠. 생산자가 이 칠판 주개를 만 개를 생산해요. 만이에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러면 일정 기간, 그래서 이것도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걸 명시하라고 합니다. 저량이다, 유량이다, 유량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 칠판 주개를 만약에 사시려면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판매하고자 하는이라는 것은 아직 판매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우리가 사전적이라는 의미예요. 사전적,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전적, 계획된이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팔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 욕구라는 게 있었죠. 여기서는 생산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칠판 주개가 공장만 있어야 돼요, 창고도 있어야 돼요, 트럭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유효 공급을 나타내죠. 들어갈게요. 아까 뭐 수요나 똑같습니다. 갈게요. 자, 공급이란 일정 시점, 일정 기간, 유량, 그 다음에 판매하고자 하는이라는 건 사전적인 거죠. 그 다음에 공급량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최대 수량을 나타내면서 2번 그냥 공급이어야 돼요, 유효 공급이어야 돼요. 누구든지 부동산을 공급하는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3번의 유량과 저량은 제가 아까 신규주택은 유량이고 재고는 저량이었죠. 그럼 유량의 공급량이, 이 유량은 일정 기간이죠.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기 때문에 신규주택이에요. 일정한 생산기간이 필요할 테고, 저량은 그냥입니까? 이건 시점입니까? 그냥요, 존재하는 양이에요. 이미 시장에 공급되어진 양이죠. 그렇죠? 그럼 디귿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 공급자는 신규로 생산하는 자만 있어요, 기존 이 소유자도 있어요. 소유자도 포함되죠. 저량이라는 재고 시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넘겨볼게요. 자, 공급 함수라는 것은 이 영향을 주는 게 가격만 있나요, 가격 이외에도 있나요? 자, 공급 법칙이라는 자체는 세 번째 줄에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죠. 정해관계고,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예요, 증가 함수예요. 가격이 오르면 양도 늘어나죠.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공급 법칙은 세 번째 우리가 그랬고요. 공급 곡선은 이게 생긴 모양이 어때요? 가격과 공급량이 정해관계니까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으로 이동합니까? 그 형태입니까? 형태라는 건 그 생긴 모양이란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럼 밑에 가시면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는 게 있죠.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 공급량이라는 자체는 똑같이 그냥입니까? 얘는 양이 붙었습니까? 그러면 점의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를 가정합니다. 그럼 그냥이에요,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우리가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죠.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다. 그래서 아파트가 잘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럼 이거는 가격과 양이 정비례 관계니까 아까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의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00원일 때는 2개를 생산하겠다, 300원일 때는 만약에 3개다, 100원일 때는 하나다 라고 합니다. 근데 공급의 변화는 양이 안 붙었죠.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에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이외.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겠죠. 그럼 똑같이, 그럼 가격과 양이면은, 자, 얘는 가격은 일정해요. 분양가가 200원이라면 똑같은 상태에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라고 한다면, 자, 할게요. 우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다는 자체의 공급량의 변화는 종속 변수는 같은데 원인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얘는 양이 붙었죠. 그냥요, 점의 이동이에요. 자, 어떻죠?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이고, 얘는 점의 이동이겠어요, 곡선 자체 이동이겠어요? 자체. 그럼 이렇게 했다는 건 자체가 이동이 된 거죠. 자, 아까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이죠? 우측이에요. 똑같아요. 금리가 인하해야지만 좋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해야 우리가 공급을 더 늘립니다.
공급 감소, 공급 증가, 좌측, 우측. 금리가 인상하면 공급을 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인상하면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우측이다, 좌측이라는 거죠. 똑같아요. 자, 얘는 지금 생긴 모양이 우측으로 올라갔죠. 그 형태가 그냥입니까? 우상향하는 형태입니까? 우상향하는 형태고, 모양이. 근데 이건 그냥요, 곡선이 이동을 했어요. 우측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그냥입니까? 우하향 이동입니까? 우하향으로 밑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건 좌측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그냥요, 좌상향이에요. 좌상향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건 그냥 파란 색깔 위주로 염색되게 맡겨버리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가시면 공급 변화 요인에는 양이 안 붙었죠. 가격이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동그라미 1번 생산 요소 가격 변화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거의 다 나와요. 문제가. 자, 우리가 다른 것들은 너무 그냥 쉽거든요. 2번 가시면 내가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한 변화에 있어서 이 기술에 대한 것이 건축 기술이 퇴보돼야 돼요. 향상이 돼야 돼요. 규제가 강화돼야 돼요. 완화돼야 돼요. 이자율이 상승해야 돼요. 하락해야 돼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용도 전환에 대한 규제 변화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용도 전환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돼요. 완화돼야 돼요. 경기 전망이 좋아야 되죠. 기업의 목표가 이제 상향 조정이 된다는 건 당연한 어떤 상식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전 페이지 가시면은 자, 지금 그 아까 99페이지 가시면 제가 생산 요소 가격을 찍었죠. 자, 왜냐면 이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무슨 요소의 가격이다? 생산 요소의 가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생산물의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생산비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가볼게요.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거든요. 그럼 주택을 생산하려면 그냥입니까? 토지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따라서 생산 요소. 그러니까 생산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생산 투입 요소예요. 노동력도 들어가야 되죠. 그냥입니까? 타인 자본도 들어갑니까? 자본도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럼 타인 자본을 빌리게 되면 그냥요, 이자가 나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쓴 거에 대한 가격이라는 것은 생산비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 거기 밑에 파란 색깔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해서 이 주택 건설하게 되면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토지에 대한 취득 가격이 상승해야 돼요? 하락해야 돼요? 가격이 하락해야지만 싸게 사잖아요. 맞습니까? 자, 아까 그냥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정상지였죠. 자, 이건 수요를 움직이는 거죠. 근데 따라서 노동자 임금. 그 노동자를 그냥요, 건설회사가 고용을 해요. 그럼 이거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라는 거죠. 임금이 인하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건축 원자재가 들어가죠. 그래서 시험 문제 주택 건설용 건축 원자재가 나왔었어요. 그 건축 원자재의 가격. 그럼 우리가 뭐가 잘 나오냐면 시멘트가 잘 나와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상승해야 돼? 하락해야 돼? 이 자체가 생산비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생산 요소 가격이 있어요. 택지 비용이 작아야 되고 건축자재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낮아야 되고 노동자 임금이 적어야 되죠. 그래서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공급자의 비용이 감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급이 증가하니까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은 넘겨보시면은 자, 일단은 프린트로 갈게요. 문제도 있긴 하지만 프린트로 가시면은 4번도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지금 4번이 있어요. 4번을 보시면은 가격이라고 돼 있죠. 그럼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했다는 거는 이건 그냥입니까? 곡선 자체입니까? 곡선상의 점해동입니까? 점해동이고. 자, 금리가 나오잖아요. 금리가 나온다는 건 그냥입니까? 돈을 빌렸습니까? 그럼 이자 비용도 아까 생산비였죠. 그럼 이자 비용이 감소했다는 건 분양 원가를 줄였잖아요. 그럼 공급자의 수익은 증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13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3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다 이제 틀린 지문이거든요. 13번. 자, 13번 찾으셨어요?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좀 어려우면은 만약에 빵의 가격이 오르면 빵집 아저씨가 그냥 빵을 많이 공급해요.
그럼 빵 공급이 늘어나죠. 그런가요? 그럼 이 아저씨는 그냥입니까? 밀가루를 사야 됩니까? 그 밀가루를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 밀가루 공급도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는 빵 나와요? 주택 나와요? 주택 나오죠. 그죠? 그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건설회사들이 그냥입니까? 주택 공급을 늘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거용지에 대한 그 용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니까 주거용지에 대한 공급도 증가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주거용지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하는 거죠. 거의 공급은 상식적인 문제를 물어봐요. 아시겠습니까? 뭐 저는 상식이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죠. 이해 가셨죠? 되셨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순서가 있는데 페이지 103페이지로 좀 끌어볼게요. 103페이지로 가시면 균형이라는 게 있죠. 균형은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룹니까? 수요와 공급. 찾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핵심 포인트가 밑에 그래프가 있고 표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균형 가격이라는 걸 배우세요. 균형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돼요.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거래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누가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나올 수 있지만 그 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룬다고요? 수요하고 공급. 그럼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야 되죠.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가격이 만약에 200원이다. 이걸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균형 수급량이라는 게 있겠죠. 요게 이제 균형 수급량인데, 자, 이제 그래프도 그리고 제가 이 표를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가격이요. 상승을 해요. 그럼 수요자가 좋아요? 공급자가 좋아요? 공급자가 좋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죠? 긴장하지 말고. 가격이 오르잖아. 누가 좋아요? 정말이에요? 누가 많겠어요? 공급자가 이 시장에 많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요 곡선이고 얘가 공급이죠. 맞나요? 그럼 찍은 사람을 보세요. 이건 무슨 곡선과 찍어지죠? 수요. 이건요. 공급이죠. 양이 내려와요. 여기서 내려오는 것은 그냥이다. 이게 수요량이다. 수요량이 되겠고 여기서 내려오는 건 공급량이 되겠죠. 맞아요? 공급이 두 개 더 많잖아요. 초과 수요다, 초과 공급이다. 초과 공급이 되는 거죠.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지게 되면 누가 좋죠? 수요자가 많아질 거란 얘기죠. 그 반대로 그냥요. 수요자가 많아요. 이거는 공급 곡선이죠. 수요 곡선이죠. 양이 바뀝니다. 그럼 얘는 그냥요. 공급량이 돼요. 얘는요. 수요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초과 공급이다. 초과 수요다. 그럼 가격은 올라가서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밑에 박스가 하나 있죠. 그 박스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우리 시험 문제 그냥 100원, 200원, 만약에 300원 한다면 지금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요량과 공급량이라면 자, 지금 보세요. 요 제가 그래프를 봤을 때 두 개 있을 때가 그냥입니까? 균형이었습니까? 같은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맞나요? 자, 얘기해 보세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적어요?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까 세 개가 있었고 하나가 있었죠. 그럼 그냥입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까? 그럼 가격이 그냥이요? 올라가요. 올라가는 압박이 나타나고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누가 더 많죠? 공급이 더 많죠. 맞습니까?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 되다 보니까 가격은 상승, 하락이죠. 두 개만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여기 균형점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안 들면 떨어져요. 그 위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흔들면 초과 수요다, 초과 공급이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밑에서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유치하지만 그냥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이게 무숫자예요. 상태가 안 좋아. 아시겠죠? 그 박스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균형을 고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게 일치해야 됩니까? 내가 찾아줄게. 50, 50이 일치하지? 그게 거래량이 되는 거야. 그 옆에 가격이 얼마니?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넘기시면 파란 색깔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럼 파란 색깔들이 기다린다는 것은 균형이라는 건 누가 같아야 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동일한 상태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양가로 2번에 가시면은 초과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냥이야 공중에 떠 있어. 흔들어. 어디서 흔들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 내려가죠.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초과공급이면은 가격이 상승, 하락. 밑에 3번 초과 수요는 어디서 흔들리셔야 돼요? 밑에서 흔들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2번에 가시면 초과 수요 할 때는 가격이 하락, 상승하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 대한 거래량이 계산이라고 돼 있죠. 요거 별표를 한번 쳐, 박스를 별표 치시고. 그래서 계산이라는 자체는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다음에 3, 4월 달에는 계산을 조금 많이 해드릴 텐데, 박스에 대한 계산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용어 정리예요. 자, 가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읽다 보니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함수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요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양을 줄입니까? 줄여요. 맞나요? 그럼 요게 그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공급 법칙은 어떻죠? 공급 법칙은 그냥이에요. 같은 방향이에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공급량이 늘어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 아까 읽다 보면 가격에 대한 얘는 감소함수라고 했고 얘는 감소함수라고 했어요. 아까 증가함수라고 했어요. 가격에 대한 증가함수라고 기억나시죠? 기억난다고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함수의 방정식을 구할 때 지금 거기 보시면 뭐 QD하고 QS라는 단어가 있나요? QD는 수요량을 얘기하고 QS는 공급량을 얘기를 해요. 맞나요? 근데 신기한 게 QD의 수요함수 P 앞에 그냥요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QS는 플러스가 붙었죠. 그 이론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예제로 우리가 이 함수를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이렇게 볼게요. 그럼 QD가 아까 그냥 했어요. 이게 수요량이었어요. 수요량. QS는요. 공급량.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그냥 쉽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어렵게 하면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C-P가 될 수도 있죠. 대답해봐요. 여기 그냥입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습니까? 여기는 플러스죠.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예요. 맞나요? 그럼 아까 수요 곡선이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하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양을 줄여야 됩니까? 빠지거든요. 얘기해봐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양을 더 늘릴 수도 있죠.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거든요. 화이팅. 그럼 가격이 오르면 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도와주셔야 돼. 그럼 얘가 1, 2, 3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이걸 빼야 되죠. 그럼 10에서 2를 빼세요. 어려워요? 큰일 났네. 10에서 2를 빼세요. 8. 10에서 3을 빼세요. 7. 그럼 얘가 높아지면 그냥입니까? 양이 줍니까? 도와주세요. 줄죠,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반대란 얘기예요. 화이팅. 이해 갔어? 가야 할 텐데. 이해 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입니까? P 앞에 플러스가 붙습니까? 플러스가 붙어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요 부동화가 같습니까? 같아요. 맞죠? 아까 그냥 했어요? 우상향했어요. 우상향했죠. 그럼 어떻습니까? 공급곡선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돼요? 얘는 가격이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양을 늘립니까? 플러스예요. 자, 따라서 플러스. 자, 마이너스 하게 되면 그만큼 어떻습니까? 빠지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요게 부호 같습니까? 같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P 앞에 그냥이요. 플러스가 붙어요. 플러스 붙죠. 도와주셔야 돼요. 10에서 2를 더해보세요. 야, 이거 너무 쉽다. 2 더하면 3 더하면 이게 다른 거 하면 큰일 날 거예요. 그럼 얘가 높아지면 얘가 높아지죠. 그럼 그냥입니까? 증가함수입니까? 늘어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하는 팩트는 얘는 그냥이야 P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얘는요 플러스가 붙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 나도 힘들어 죽겠어.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자, 그럼 105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럼 QD는 900-P예요. QS는요 마이너스 100 플러스 P라는 거죠. 얘를 그냥 해요. 같게 해요. 같게 하죠. 지금 준비됐어요? 그럼 같게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이걸 균형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같다라는 자체는 요 QD와 S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럼 갈게요. 도와줘 보세요. QD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불러봐 주세요. 900
마이너스 P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붙었죠? 무슨 함수야? 수요 함수고. 그 다음에 QS 있어요? 얼마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00 플러스 P라고 되어 있어요? 플러스 붙었죠? 무슨 함수죠? 공급 함수라는 거죠. 맞아요? 자, 이걸 그냥입니까? 같게 만듭니까? 같게 만들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실 텐데 이걸 같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마이너스면 들으면 플러스로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플러스로 가는 거고요. P가 합쳐지죠. 이 P고 요거 합쳐지니까 1000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P는 얼마다? 500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이거를 일로 대입시키든 그냥요 양도 같게 나와야 돼요. 같게 나와야 되죠. 상태가 제일 안 좋으신 거죠. 대입시켜도 되겠어요? 가격이 지금 얼마라고요? 500, 500이라는 거죠. 자, 그죠? 맞습니까? 그럼 500에서 900에서 500 빼면 얼마다? 400이 되고 500에서 100을 빼면 400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 가격이 얼마죠? P는 500이고 양은 400이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게 돼야 밑에 확인 예제를 나중에 풀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확인 예제 하면 다 집에 가실 거예요. 지금 그냥입니까? 그 박스가 중요합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니? 큰일 났다. 106페이지 봐봐라. 이제 난리 났다. 찾았죠? 그죠? 자, 그냥입니까? 이 변화를 합니까? 변화를 해요. 어떤 학원 갔더니 그런 얘기해요. 왜 그래요? 이게 변하고 난리야. 이씨, 그러시는데. 아이, 학개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균형점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봐봐요. 그냥입니까? 이게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까? 감소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얘가 움직여요. 공급도 움직여요.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가정은 그 106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양가로 1번 있죠?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벽표를 3개 쳐놓으시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보세요. 하나만 이동. 동시에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불변이고 하나만 이동하거든요. 이걸 알아야 동시에 변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가볼게요. 자, 이게 가장 어려워요. 물론 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어렵겠지만, 자, 균형점은 그냥요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요만 증가할 수 있고 공급만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보는 거고요. 그냥요 둘 다 움직여요. 그럼 둘 다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만 이동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두 개 다 이동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머, 그걸 안 해? 모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밑에 지금 106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이동, 수요만 증가, 수요만 감소, 그 뜻이에요. 하나는 불변이거든요. 그죠? 갈게요. 자, 그럼 한쪽만 이동. 하나만 이동입니다. 하나만 이동하, 둘 다 이동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스가 밑에 보시면 넘버링을 치는데 지금 우리가 수요에 대한 공급 각각 변할 때 1, 2번이 있죠. 그럼 1, 2번은 앞에 이 저자가 그냥입니까? 공급이 불변입니까? 불변이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세요. 따라보세요. 수요만 증가, 수요만 감소. 그럼 한쪽만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넘버링이 3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자, 그건 뭐 불변이라고 되어 있죠? 수요 불변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어요? 수요 불변일 때, 자, 따라보세요. 공급만 증가, 공급만 감소. 그럼 하나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프도 이제 그려드리긴 하는데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들어볼게요. 갑니다. 그럼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 수급량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럼 그래프는 다 그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가격하고 양이 있어요. 자, 그럼 공급과 수요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기 전에 그냥입니까? 공급은 불변입니까? 그러면 수요만 움직여서 얘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증가는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찍힙니까? 그럼 이 점이 우측으로 가거든요.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양은 따라가요. 양은 그대로 가버려요. 맞나요? 자, 가격은 이해하실 게 그냥입니까? 지금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 초과 수요가 있었죠? 그럼 이기가 좋으니까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감소니까 그냥요 좌측으로 찍혀요. 그럼 양은 그냥요 따라가요.
따라가서 양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사는 사람들이 없죠. 이게 떨어지니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죠. 수요가 적다는 건 반대로 공급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그냥이요. 공급은 불변이에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수요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게 우측이잖아요. 그냥입니까? 점이 우측으로 찍힙니까? 그래서 양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했죠. 가격 올라가니까 균형점이 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가 되겠죠. 맞나요? 근데 우리가 수요만 감소할 수도 있죠.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가격과 양이 있다. 그러면 공급과 수요에서 자, 그냥입니까? 공급이 불변입니까? 수요만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점 찍히는 것만 보세요. 일로 찍히잖아요. 그럼 가격도 하락, 양도 감소하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런가요? 자, 지금 뭐가 불변인데는? 뭐만 증가, 공급만 증가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자체로 우리가 일단 증가하는 건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안 그려도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양은 따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손 들어보세요. 초강금 아까 공중에 떠 있죠. 그럼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가요? 감소라는 건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그래프를 잘 모르겠지만 어무든 좌측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양은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양도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거죠. 물량이 적다는 건 풍기 현상이죠. 그럼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다. 자, 가격과 양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이라는 건 누구와 누가 만나죠?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죠. 그런가요? 그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이번엔 수요가 불변입니까? 안 움직여요. 공급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일로 증가하니까 그냥이요. 이게 초과공급이 생기겠죠. 그럼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양은 증가한다는 거죠. 맞나요?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가격과 양이에요. 자, 균형이라는 건 누가 만나죠?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지금 이 수요가 불변입니까? 공급만 감소하죠.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일로 지키죠. 그럼 가격 하락, 상승 양이 감소한다는 거죠.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자,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죠. 참 쉽죠? 안 쉬워요? 쉬워야 할 텐데. 그러니까 증가하면 우측이니까 증가하고 감소는 좌측을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이 파란 색깔로 한번 쳐볼게요. 자, 제가 지금 파란 색깔로 친 팩트는 뭐냐면, 자, 지금 그냥입니까? 짝대기 올라갔습니까? 그냥이요? 따라 다 올라가요. 내려가면 다 내려가는 거죠. 얘기해봐요. 양은 따라간다 그랬죠? 따라가고 양도 따라가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얘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할게요. 손 들어보세요. 수요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여버려요. 근데 공급은 양은 무조건 증가하죠? 가격은 그냥이요? 반대예요. 내려버리면 되고, 얘는 무조건 양은 감소하죠? 가격 올려버리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 식기 전에 빨리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큰일 났다, 이제. 올 때가 왔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떤 거냐면, 6번이에요. 6번 찾으셨습니까? 6번 좀 어렵게 나왔어요. 가볼게요. 자, 6번에 지금 균형 상태라고 돼 있죠? 자, 균형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습니까? 그냥이에요. 공급만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럼 저를 보세요. 그냥입니까? 양은 증가합니까? 가격은 하락하죠? 그럼 어떻게 표현하셔야 돼요? 자,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와 따라오셔서 12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12번 가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뭐가 불변이죠? 자, 지금 뭐가 감소했죠? 그럼 손 드셔야 됩니다. 그냥입니까? 따라갑니까? 둘 다 내려가 버려요.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그냥요, 둘 다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락, 감소 이렇게 하셔야죠. 가격이 상승하지 않죠.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는 그냥요, 같이 움직여요. 공급은요, 반대죠. 양은 무조건 증가하니까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아시겠죠? 요게 돼야 돼요. 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어려운 게 107페이지로 가보세요.
107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난리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거의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이 줄어들 거예요. 자, 따라보세요. 동시에 변화. 하나만 변화요? 둘 다 변했어요. 변했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한 김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있죠? 이걸 다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케이스가 있죠. 찾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냥 수요만 증가하고 공급도 같이 증가하는 표가 크다 작다가 없을 수 있거든요. 자, 볼게요. 굉장히 상당히 좀 어려워요. 갈게요. 지금 복은 있어요? 107페이지. 그냥입니까? 동시입니까? 하나만이 아니죠. 동시 표현이에요. 동시 변한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1번 수요공급 동시 증가라는 단어가 있죠. 갑니다. 자, 갑니다. 수요만 증가했어요. 공급도 증가했어요. 같이 증가했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가격과 양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요. 제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그냥입니까? 이 둘 다 이동을 했습니까? 자, 할게요. 지금 그냥요. 한쪽은 다 불변이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하나만 이동을 했습니까? 근데 둘 다 이동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래프도 그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균형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은 수요 증가 아시죠? 그럼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입니까? 둘 다 증가합니까? 그때 노란색은 수요라고 할게요. 맞아요? 그럼 그냥요. 가격도 상승을 해요. 양도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우측. 그럼 일로 찍히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냥입니까? 다 우측으로 찍혔습니까? 양은 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는 케이스가 된 거죠. 상태가 안 좋으신 거죠. 아이 개론. 근데 그냥이요. 공급도 증가했어요. 그 소를 거야. 가만히 있지 왜 증가하고 난리야 그러는데 공급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 점 찍히는 걸 보자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다시 갈게요. 공급 증가 있었죠. 그럼 공급만 증가할 때는 그냥입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까? 가격은요. 내려간다는 걸 아셨죠? 맞나요?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양은 어떻게 되죠?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냥입니까? 양이 같은 방향입니까? 그러면 양은 그냥이다? 다 증가다? 다 증가요. 모든 건 다 증가해요. 대답해봐요. 근데 가격은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건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공급이 증가했죠? 그럼 자, 할게요. 도와주셔야 돼요. 공급이 증가했죠? 잘해야 돼. 좌측이야, 우측이야? 그러면 일로 찍히죠? 대답해야 찍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금? 그럼 그냥입니까? 다 우측으로 찍힙니까? 그럼 양은 다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케이스를 알았죠. 그렇죠? 근데 가격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죠. 불변일 수 있고 증가할 수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사와 교들이 이제 만들어놨는데 상대편의 폭에 따라 틀려져요. 만약에 수요 증가보다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럼 이거는 내가 그래프를 그리지만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공급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누가 더 이기죠? 공급이 물량이 더 많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따보세요. 큰 것이 나오면 작은 거를 무시한다. 큰 것만 본다. 공급 증가가 이겨버려요. 그럼 공급 물량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온 거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해버려요. 못 믿겠으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균형이라는 거 누가 만나야지 균형을 이뤄요. 공급이죠. 맞아요. 정말이에요. 이 노란 색깔이 수요죠. 그럼 수요가 증가한 것보다 그냥입니까? 공급 증가가 더 큽니까?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어머나. 그럼 그냥요. 점이 밑으로 찍혀버려요. 가격이 하락하는 결론이 내린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양은 증가했어. 증가했죠. 아셨죠? 그럼 작은 쪽이 아니라 큰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뭐가 더 많이 증가했죠?
누가 더 많죠? 수요가 많다는 거죠. 결론은. 그럼 그냥요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상승해 버린다는 거죠. 화이팅. 너무 잘 따라와서 내 눈물이 날려 그래요. 진짜 너무 힘든 건데. 내 20년 동안 강의했지만 제일 힘든 건데.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재수 없었죠. 자, 둘 다 증가했죠? 근데 이게 동일하다는 건 뭐냐면 일단 그냥입니까? 다 증가라는 양 증가는 알았죠? 왜?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요. 근데 가격은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예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같다는 것은 가격이 100원 상승했다가 100원이 다시 떨어왔죠? 그럼 그냥입니까? 불변이 됩니까? 불변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넘겨보세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저자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108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첫 번째 보시면 수요 공급이 동시 증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맨 밑에 가보세요. 4번에 수요 증가, 공급 증가라는 게 아무 표현도 없죠. 자,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양은 다 증가합니까? 대답 안 하면 강의 안 합니다. 증가합니까? 가격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상대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작은 쪽으로 간다, 큰 쪽으로 간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되죠? 올라가 버리죠. 그런가요? 자,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더 많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내려가는 결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같죠? 같다라는 건 그냥입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와 내리는 게 같아집니까? 그럼 가격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보시면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지금 보고 계셔요? 뭐 증가, 뭐 감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죠? 갑니다. 자, 요거 두 가지만 할게요. 너무 많이 해도 가부화돼요. 그죠? 할게요. 지금 보고 있어요? 자입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볼게요. 뭐 증가, 뭐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래프도 그릴 거예요. 여기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자, 그래서 아까 노란 색깔은 수요, 이 빨간 색깔은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그럽니까? 이건 두 개 더 올라갑니까? 두 개 더 올라가죠. 대답 좀 해주세요. 강사들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강의 한번 해봐요. 어떻게 강의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더 올라가죠? 올라가? 그럼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올라가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요건 그냥입니까? 공급이 감소했습니까? 양이 따라가죠.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 버려요. 맞습니까? 그러면 가격은 그냥이다 상승을 한다. 양은요? 그러면 같은 걸 찾아보세요. 가격이죠. 그럼 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는 거야. 자, 뻥치는지 박스를 한번 보세요. 그냥입니까? 가격은 다 상승합니까? 상승하죠. 찾았죠? 왜? 상승할 수밖에 없죠. 둘 다 상승에 대한 요인이니까. 맞나요? 근데 양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없다는 거죠. 상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가야겠다. 양. 자, 그럼 아까 요거는 그냥요. 양이 감소를 했어요. 가격은요. 올라갔죠? 도와주세요. 똑같은 방향 그냥입니까?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둘 다 가격은 올라간다는 케이스라는 거죠. 근데 양은 같아요? 반대 방향이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갈게요. 자, 균형이라는 자체는 누가 만나서 균형을 이뤘어요. 수요와 공급. 그런가요? 그러면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자, 요 노란 색깔 그냥입니까? 수요만 증가를 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둘 다 올라가죠. 화이팅. 둘 다 어떻게? 다시 한번 올라가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점이 찍히는 게 그냥입니까? 두 개 다 올라갑니까? 뭐 다 증가죠? 양도 증가하고 가격도 올라가는 케이스라는 얘기죠. 맞나요? 근데 좀 전에는 그냥 했어요. 공급도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럼 우측으로 찍히잖아요. 근데 그냥이야 이 자식이 감소를 해버렸어. 난리 났네. 큰일 났네. 그럼 그냥이다 좌측이다? 좌측으로 간다는 거죠. 맞나요? 나 좌측으로 가도 되겠어요? 나 허락 받고 갈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입니까? 양이 감소를 합니까? 가격은 다 올라가는 거죠. 대답 좀 해보자라는 거죠. 가격이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그럼 가격은 반드시 증가해서 가격은 다 상승한다는 거죠.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그래요? 불변일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할게. 그냥이야 이게 반대 방향이야. 나를 봐봐. 따라서 균형. 자, 이렇게 얘기해봐. 그냥이야 수요가 증가해. 얘가 때까지 움직인다? 증가하죠. 근데 공급은 어떻게 하죠? 감소하죠.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좌측 움직이죠. 맞습니까? 내 허리를 잘 봐. 내 양이야. 그냥이야 이게 알 수가 없어. 근데 얘기할 때까지 흔든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이 개론. 빨리 이게 알 수 있어 없어? 양이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반대 방향이니까. 화이팅. 뭐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가격은 위로 다 찍혀버린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가격이 그냥입니까? 반드시 상승합니까? 양은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큰 쪽으로 가자는 얘기죠. 맞나요? 자 보세요. 자 상식적으로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가 있으면 자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자 그럼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입니까? 양이 더 많습니까? 양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요 감소보다 공급이 더 부족하죠. 그럼 그냥입니까? 공급 물량이 더 많이 부족합니까? 그럼 작은 건 가라는 얘기죠.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양도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갈게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가격은 다 상승했습니까? 양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냥요, 이 같아요. 같다는 건 그냥입니까? 양이 같습니까? 그럼 10개 늘어났다가 다시 10개로 줄어든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불변입니까? 불변이라고 되어 있죠. 화이팅! 지금 수요 증가 공급 감소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얘네들은 가격이 다 상승해 버립니까? 양은요. 알 수가 없다. 작은 쪽이 이긴다, 큰 쪽이 이긴다. 큰 쪽이 같을 때는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거 제가 아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요거는 그냥입니까? 하나만 이동했습니까? 자,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공급은 불변입니까? 그다음에 수요만 증가, 수요만 감소. 자, 지금 그냥이요. 수요가 불변이에요. 자, 따라서 공급만 증가, 공급만 감소. 둘 다 동시에 변화. 그러면 이거는 그냥이요. 둘 다가 움직였어요. 그럼 그걸 합쳐보자는 얘기죠. 맞습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냥입니까? 얘는 다 올라갑니까? 다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죠. 맞아요? 얘는 그냥요. 감소해버려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냥요. 양을 알 수가 없어요. 가격은 다 어떻게 됐죠? 위로 찍혔죠. 그럼 가격은 다 반드시 상승할 거를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작은 쪽이 이긴다, 큰 쪽이 이긴다. 큰 쪽으로 가자는 거죠. 아시겠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요게 안 중요합니까? 요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울게요. 못 맞히면 오늘 안 쉬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 강사하는 팩트는 이건 다 똑같이 움직여요. 얼마나 쉬워요? 얘는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가죠. 너무 잘한다. 얘는요. 얘가 문제네. 그냥이야 얘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연습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이 하나만 이동한 걸 두 가지 붙여놓고 같은 방향은 따라가고 반대 방향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연습하시면 돼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상태를 108페이지를 가시면 4개를 다 하려고 그랬더니 4개를 다 하기에는 더 가보가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작은 게 이긴다, 큰 쪽이 이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우리가 일단은 다른 것도 보신다면 작은 쪽으로 가라, 큰 쪽으로 가라. 그럼 갈게요. 만약에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를 이길 수가 있죠. 대답해요. 따라서 큰 게 나오면 작은 걸 무시한다. 큰 쪽으로만 가라. 그러면 이제 손 들어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이야. 둘 다 내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쪽이 나오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동영상을 좀 돌려보시면서 제가 지금 그래프를 그려드렸죠. 자, 이건 같은 방입니까? 반대 방입니까? 반대 방이죠. 그죠? 그냥요, 양을 알 수가 없어요. 가격은 다 위로 찍혔죠. 상승하지만 작은 쪽이 아니라 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확인 예제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풀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보시고 합니다. 되셨죠? 좀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